예, 다시 인사는 안 드려도 되겠죠? 예. 일단 이번 순서는 저희 Z170 시리즈 마더보드에 들어가 있는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좀 복잡한 내용이 있어서 최대한 천천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아까 인텔 코리아의 이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번 CPU의 가장 큰 특징은 아무래도 오버클럭킹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 Z770 시리즈 마더보드에도 오버클럭킹에 특화된 그런 기능들이 다수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TPU와 프로 BCLK라는 부분인데요. BCLK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베이스 클럭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오버클럭 디자인을 통해서 BCLK, 그러니까 베이스 클럭을 최대 400MHz까지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버클럭킹 잠재력을 더욱더 넓히는 거고요. 그로 인해서 6.5배 이상 오버클럭킹 성능이 더 향상이 되고 OS에 진입하기도 전에 CPU 프리퀀시를 좀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고요. 그리고 익스트림 오버클럭킹을 진행을 할 때에도 TPU와 연동을 하면서 전력을 좀 더 낮게 소모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익스트림 오버클럭킹을 좀 더 안정적으로 제어할 수 있게끔 저희 회로 구성이나 그런 서비스 제어 부분이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는 오버클럭킹 디자인이고요. 그 핵심은 TPU와 프로 BCLK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와 같이 프로 BCLK와 TPU가 연동을 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동이 될 때 오버클럭킹 범위는 최대 베이스 클럭 범위가 최대 400MHz까지 증가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CPU 프리퀀시 역시 오버클럭킹 시 5.2GHz까지 최대 오버클럭킹이 가능합니다. 23% 정도 디폴트 대비해서 향상이 되는 거고요. 이 모든 과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 BCLK와 TPU의 연동에 의해서 진행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DDR4 부분 역시 Z770 시리즈 칩셋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독자적인 DDR4 설계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커플링 노이즈와 혼선이 최소화되고요. DDR4 메모리가 풀로드 시에도, 그러니까 시스템이 풀로드 시에도 DDR4 메모리의 오버클럭 능력이 향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독자적인 설계 때문에 극한의 오버클럭킹을 진행을 할 때에도 안정적으로 좀 제어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저희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로 성능이 향상이 되는 거고요. 예. 네, 그리고요. 저희가 전 세대 제품부터 계속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그리고 주요 기능 중에 하나가 5방향 최적화, 5way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은 사용하시는 PC가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는지에 따라서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현재 시스템에 맞는, 현재 PC에 맞는 환경을 최적화를 시켜줍니다. 가령 게임 실행 중에는 CPU 파워 부스트가 켜지거나 쿨링 팬이 켜지고 서라운드 오디오가 켜지고 네트워크 필터링이 켜지면서 좀 더 게이밍에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거고요. 그 외에 자리를 비운 상황이라던가 웹서핑 시에도 시스템 환경에 맞게 설정을 최적화를 시켜줍니다. 예, 그런 기능들이 좀 업그레이드가 됐고요. 그리고 다른 회사 제품에도 좀 추가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수냉 펌프 제어 기능까지 저희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드 상단부에 보시면 전용 펌프 헤더가 있어요. 수냉 펌프 전용 헤더가 있어서 여기에 이제 선을 연결을 하시고 바이오스나 OS에서 펌프 속도 내지는 팬 쿨러 속도를 자유롭게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전송 속도에 대한 부분은 저희 이번에 Z770 칩셋으로 넘어가면서 차세대 스토리지를 많이 지원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PCIe 레이드를 지원을 하고요. 예, 다음과 같이 다양한 조합으로 저희 Z770 시리즈에서 최고의 속도를 구현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구성 혹은 조합이 가능하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레이드를 묶었을 때 읽기나 쓰기 속도가 비약적으로 향상된다라는 부분을 또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M.2 스토리지 역시 이와 같은 다양한 규격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온보드에 M.2 스토리지를 꽂을 수 있는 부분 포트가 다 장착이 되어 있고요.
총 4개, 그 온보드 M.2 그 포트에는 총 4개의 스토리지를 지원을 가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디럭스 제품 같은 경우에는 Z170 디럭스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별도의 애드온 카드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타입 하나, 230 타입이 하나 더 들었죠? 이렇게 초소형 그 M.SATA 카드 역시, M.2 카드 역시 저기 애드온 카드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영역을 좀 더 높였고요. 이 애드온 카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빼서 뭐 휴대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PC 외부에다가 이렇게 놓으신다거나 하는 것들도 가능하세요. 휴대가 가능한 장점이 있고요. 예. 그래서 이 M.2 미니 카드 같은 경우는, 애드온 카드 같은 경우는 Z170 디럭스 제품과 추후 출시될 예정인 Z170- 프리미엄 제품의 번들로 나갈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NVMe 디바이스들을 지원을 하고요. SSD 750, 그 인텔 SSD 750 같은 디바이스들, 그리고 UDA2 NVMe 디바이스들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쪽에 만들어 놓은 체험 부스를 보시면, 체험 시스템을 보시면 750 SSD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대략적인 속도나 저희 마더보드가 이 750 시리즈 SSD를 어떻게 성능을 다 끌어내고 있는지를 간접적으로나마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SATA 익스프레스 역시 저희가 지원을 하고, 그 외에 이제 익스프레스를 지원하는 다양한 액세서리들이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이 있고, 이런 액세서리들은 저희가 뭐 별도로 판매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아마 런칭은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추후에 저희가 선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인텔 코리아 관계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USB 3.1 포트가 다양한 형태로 지원이 되고요. 타입C와 타입A 포트가 모두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Z170 디럭스 같은 경우에는요. 그리고 저희가 USB 3.1 속도를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USB 3.1 부스트라는 독자적인 기능을 또 다시 넣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읽기 쓰기 속도를 좀 더 빠르게 유지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USB 3.1 포트 같은 경우에는 좀 기존 포트들과 구분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약간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틸 블루 색상이라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색상인지 감은 잘 안 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그 제품들을 보시면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포트가 USB 3.1 포트다 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와 같은 형태의 차세대 스토리지들을 저희가 다양하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와 같은 형태의 디바이스들을 제공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풍부한 I/O 포트도 보드에 장착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말씀드릴 부분은 바이오스에 대한 부분인데, 저희 바이오스 같은 경우는 그 국내외 미디어에서 굉장히 많은 그 칭찬을 해주셨어요. 뭐 쓰기도 편하고 뭐 한글화도 잘 돼 있고 뭐 이런 장점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업그레이드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지 플래시 3라는 기능이 있는데, 여기 적어드린 그대로입니다. 그 인터넷에 연결만 되어 있으면 바이오스가 최신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거고요. 물론 그 전에 간단한 설정은 필요는 하지만 OS에 진입하지 않고도 바이오스 자체가 인터넷에 연결만 되어 있으면 자동으로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예,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번에 바뀐 부분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안전 삭제 기능이라는 새로운 또 기능이 탑재가 됐는데, SSD를 쓰시다 보면 뭐 오래 사용하지 않는 파일이나 뭐 폐기된 파일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안전하게 삭제를 시키고 새로운 파일들을 덮어쓰기 했을 때 성능이 조금 더 향상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기능 같은 경우는 최신 SSD들과 100% 호환이 되고요. 더 적은 시간이 소요가 되고, 물론 OS가 설치된 드라이브도 안전하게 삭제가 가능하다라는 게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GPU 포스트라는 기능도 저희가 좀 강조해드리고 싶은 기능 중에 하나인데, 스마트 같은 경우는 셀프 모니터링, 어널리시스 앤드 리포팅 테크놀로지의 약자이고요. 그래서 장착된 스토리지 있잖아요. 뭐 NVMe부터 시작해서 2.5인치 일반 SSD 같은 경우도 그 스토리지들의 현재 상황 내지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에러 레이트, 리드 에러 레이트, 섹터 카운트 이런 것들을 상세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와 또 연동되는 기능, 이와 비슷한 기능으로 GPU 포스트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그 PCI 슬롯에 꽂아져 있는 VGA의 현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GPU의 카드가 뭐 AMD GPU인지 엔비디아 GPU인지 그리고 어떤 타입인지에 대한 간략한 정보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바이오스에서 다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을 또 설명을 드릴게요. 터보랜이라는 랜 디자인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빠르고 매끄럽게 게임을 즐길 수 있게끔 하는 거고요. 그 네트워크 환경에서 조금 뭐 끊김이 생기거나 뭐 가령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될 때 그런 문제점을 좀 더 보완을 하고자 만든 기능이 아예 방지를 하고자 만든 기능이 랜가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량을 극대화하면서도 프로텍션 기능을 좀 더 강화하는 그런 형태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인텔 이더넷이 탑재가 돼서 좀 더 처리량이 향상이 됐으면서도 CPU 사용은 좀 더 적게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사운드 부분이고요. 크리스탈 사운드 3라는 모듈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산 그 레귤레이터를 사용을 했고요. 또 EMI 프로텍션이라든가 오디오 쉴딩 그리고 좌우 채널 회로를 분리해서 좀 더 노이즈를 좀 방지하고자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오디오 앰프 역시 오디오 캐퍼시터 일본산 오디오 캐퍼시터를 사용을 했고요. 별도의 회로를 또 설계를 해서 사운드를 좀 더 이제 몰입감 있게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설계를 했습니다. 좀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파워 서플라이에서 오디오 컨트롤러로 이제 전압이 공급이 될 때 혹은 전력이 공급이 될 때 노이즈가 좀 발생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파워 노이즈가 발생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저희는 이제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위해서 크리스탈 사운드에서 이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컨트롤을 합니다. 그래서 업계에서 가장 낮은 파워 노이즈를 생성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드웨어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전용 오디오 PCB 레이어, 오디오 실딩, 그리고 내장 EMI 커버는 Z70-A 제품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와 같은 하드웨어 구성으로 보드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좀 부가적인 기능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우선은 802.11ac 규격의 와이파이 모듈이 온보드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 Z770-Deluxe 제품에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고 보시면 아시다시피 일반 규격에 비해서 뭐 802.11n 표준이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더 많이 향상이 됐고요. 별도의 설정이 좀 필요하긴 하지만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미러링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별도의 앱을 통하면 그 iOS나 안드로이드 핸드폰 내지는 그 모바일 디바이스에 나오는 화면을 모니터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미러링에 좀 가까운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안드로이드 스트리밍은 현재 이제 Z70 디럭스에서만 지원이 된다고 하는데 추후 뭐 바이오스 업데이트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업데이트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양한 기기들에서 보셨던 와이파이 고도 저희가 별도 앱으로 탑재를 하고 있고요. 뭐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뭐 데스크탑을 원격으로 조정한다거나 그러니까 이제 원격으로 조정한다고 하는 건 결국엔 모바일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상 키보드 마우스를 그 핸드폰이나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이제 설정을 해준다거나 파일 전송을 하고 클라우드 기능까지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좀 무서운 얘기네요. 그래서 Z70 그 시그니처 시리즈에 대한 설명을 좀 간단하게 드렸고 이번에는 막시무스 8 시리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아까 잠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막시무스 8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저희 게이밍 마더보드에서는 가장 중요한 라인업이고 또 오버클럭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이용하시는 보드이기 때문에 다양한 독자적인 기능들이 많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게요. 주요 기능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베스트 게이밍 네트워크, 오디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아이오 커버라든가 하는 외형 부분들, 그리고 게이밍 경험을 위한 다양한 그 액세서리들, 앱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설명을 드릴 부분은 T 토폴로지, T 위상기하라는 기술인데 2세대
그 T 토폴로지라고 저희가 명칭을 지었고요. 총 4개의 그 메모리 포트가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메모리를 다 오버클럭킹을 해서 3733MHz 이상으로 만들어서 다 그냥 때려 박아도 성능 저하가 없다. 성능 저하가 없게끔 저희가 하는 기술입니다. 예, 그래서 특히 이제 ROG 시리즈 마더보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또 독자적인 설계를 통해서 모든 DDR4 메모리와 호환성을 가지고 있고요. 호환성이 구축이 되어 있고 또 안정적으로 오버클럭킹이 가능하게끔 만들어 놓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슈프렘 FX 2015 같은 경우는 사운드 쪽 기술이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마더보드 내장 오디오인데 좀 더 강화된 성능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이쪽에 보시는 것과 같이 뭐 아이솔레이션 기술, 일본산 리치콘 오디오 캐퍼시터, 전용 클록 소스, 프리미엄 스테레오 칩 등이 다 장착이 되어 있고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ESS 하이파이 사브르 DAC라는 기술을 넣었는데 칩인데요. 예. 이 사브르 DAC라는 기술을 바탕으로 뭐 스테레오 컨버터, 한 스테레오 컨버터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렵네요. 예. 그래서 전용 클럭 소스하고 연계해서 게이밍상에서 좀 더 고음질의 사운드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슈프렘 FX에서 형성되는 그런 게이밍 오디오들을 효과적으로 이제 제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소닉 스튜디오 2입니다. 그래서 소닉 스튜디오 2의 큰 기능 중에 하나는 가상 7.1 채널로 사운드를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2채널 스피커나 헤드셋 등에서도 거의 비슷한 수준의, 물론 가상이지만요, 예, 사운드가 제공이 되고요. 스마트 EQ라고 해서 그 뭐 멜론이나 이런 거 쓰시다 보면 이제 EQ 조절하는 기능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좀 자동적으로 예, 제어를 좀 해줍니다. 그리고 보이스 클래리티라고 해서 이제 게임 하시다 보면 뭐 보이스 채팅이나 이제 뭐 스카이프 같은 거 많이 쓰시잖아요. 그런 거 할 때 그 음성 부분만 좀 더 이제 소리를 키우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음성이 깨진다거나 이런 게 없게끔 좀 음성만 좀 더 향상시켜서 들릴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소닉 스튜디오 2와 호환되는 스트리밍 소프트웨어는 아래 보시는 것 같이 뭐 엑스스플릿이라든가 오픈 브로드캐스터 같은 시스템이 연동이 되고 있습니다. 램 캐시라는 기능인데 스토리지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러니까 메모리에서 사용하고 있는 영역 일부를 캐시로 이제 사용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하드도 SSD만큼의 속도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되게 간단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램의 어느 부분만큼 캐시로 재배치를 할 건지만 설정을 좀 해주시면 클릭 한 번으로 프로그램이 구동이 되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토리지의 전반적인 속도도 좀 빨라진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이제 벤치마크가 간단하게 나와 있고요. 예, 그리고 키보드2 같은 경우에는 키보드 업그레이드 솔루션이고요. 일반적인 뭐 멤브레인 키보드나 그냥 게이밍 키보드가 아닌 키보드를 사용하실 때에도 매크로를 소프트웨어적으로 입력을 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매크로 키를 입력을 한다든가 뭐 몇 가지 뭐 전원을 킨다거나 뭐 메일 화면으로 넘어간다거나 하는 그 펑션 키도 입력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바이오스 세팅이나 XMP 설정들도 손쉽게 가능해집니다. 이거 역시 ROG 시리즈에만 적용되어 있는 기술이고요. 뭐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Z770 시리즈 ROG로 넘어오면서 오버울프라는 앱이 따로 탑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오버울프라는 앱을 들어보신 분들도 아마 있으실 것 같은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뭐 팀스피크나 스카이프 같이 앱을 기반으로 하는 프로그램에서 그 위에 뭐 SNS 내지는 뭐 메신저 같은 기능을 바로 오버레이를 시킬 수 있는 기능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게임상에서 메신저도 하고 싶고 그럴 경우에는 게임 바로 위에다가 그냥 SNS를 그냥 바로 또 연동을 시켜서 올려서 그 사용할 수 알트 탭 같은 걸 누르지 않고도요. 예, 할 수 있게끔 하는 기능이고요. ROG Z770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이 앱을 무상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오버울프 앱스토어를 가시면 ROG 스페셜 스킨 2종이 있습니다. 예, 받아서 한번 사용해 보셔도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관련된 기능은 이와 같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인텔 이더넷을 저희가 탑재를 했고요.
그리고 그 랜상에서 네트워크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블럼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랜가드라는 프로그램도 그 기능을 탑재를 했고 게임 퍼스트 2 테크놀로지라는 그러니까 기존에 게임 퍼스트라는 테크놀로지가 있었는데 좀 더 향상된 성능으로 업그레이드를 시켰어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게임을 할 때 이제 네트워크의 그 패킷 배정을 이제 좀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게이밍 쪽으로 되어 있는 데이터 패킷을 좀 더 많이 그 비중을 두고 그렇게 함으로써 게임상에서 네트워크가 뭐 끊긴다거나 전혀 뭐 지연이 없게끔 그렇게 만들어주는 기술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CPU를 설치를 하실 때 보드에다 이렇게 끼우실 때 막 핀 휘고 막 이러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되게 곤란한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CPU 인스톨레이션 툴이라는 어떻게 보면 소소한 배려를 좀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끼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스톨레이션 툴을 그 CPU 소켓에다 이렇게 먼저 끼우신 다음에 CPU를 꽂으시면 핀이 휘거나 뭐 아니면 밴딩이 된다거나 구부러지거나 하는 결과가 조금 더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깨알같은 그런 배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저희가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은 여기까지이고요. 저희가 사실 저희 시리즈에 탑재되어 있는 기능들이 굉장히 많고 또 기술적인 부분들도 많은데 저희가 시간이 약간 지체가 되다 보니까 조금 빠르게 이렇게 넘어간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품을 체험을 해보시고 싶으시면 여기 양쪽에 구축되어 있는 부스에서 이제 한 번씩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이 세미나가 이제 어느 정도 종료가 된 후에 뭐 저나 에이수스 쪽 관계자분들께 그 말씀을 문의를 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아는 한에서 최대한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